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4일 밤 10시 1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저녁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동시에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은 이게 나중에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물러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이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면은 윤석열 총장도 악에 바쳐서라도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물로 야권이 단일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무장관의 이 직무정지 결정이 너무나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국민들을 얕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국민 얼굴에 침 뱉은 겁니다. 한국의 법치에 조종이 울렸다고 한 헌법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뺨을 때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앞으로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직무정지라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행동에 나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든지 할 정도가 아니면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감찰이 되지도 않았어요. 추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는데,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은 확인이 아닙니다. 한쪽 주장만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단정합니다. 모든 주장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한쪽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쪽 주장만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막은 바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두 개 다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헛발질이었어요. 완전히 권력 남용이죠. 그러니까 이번도 똑같은 패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의 두 번, 그리고 이번의 직무 정지 결정도 똑같습니다. 즉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법 집행이죠. 진실에 기초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데, 허위에 기초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국가폭력으로 갑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 A 사건 및 한명수 사건 관련 접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험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거 다 일방적 주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죠. 결론발입니다. 반토막 진실입니다. 그는 이에 감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총장이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기자가 이 정도 사안이면 해임 건의할 예정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추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을 시도했었고,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어 이제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데 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말은 그렇게 시행하라고 명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윤 총장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 총장은 이런 반응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다.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존에 진행 중인 감찰에 더해 조사 불응 등을 근거로 직무집행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결과가 뻔합니다. 여기에 불복하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이 법조계의 전문적 판단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허영 이분은 헌법학의 태도라 볼 수 있는 분이죠. 경희대 석좌 교수입니다. 윤 총장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찰 없이 비위가 있다고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장관의 일방적인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발표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이분도 헌법 전문입니다. 추 장관이 열거한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 또 이 사유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심각해서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냐는 부분에도 의문이 간다. 마치 윤 총장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추 장관과 여권이 견제한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주장한 논거들이 충분치 못하다. 징계는 법무부 내에서 행해지고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인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 의심이 된다. 하영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 수단을 동원해 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무모한 정치 행위다.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에 조종을 울린 어둠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무배제를 시키는 건 위헌적 행동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대표 이호성 국민대 교수는 감찰 사유 중에는 지난번 라임 사건과 관련하여 윤 총장이 검찰 로비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무모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직권남용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민변 출신 권경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고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는 독재 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결정을 감행한 것은 검찰총장의 방패막을 쳐내고 일선 검사들을 묶어둘 필사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밝혔는데 한 지청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마치 시민단체가 제출하는 고발장처럼 확인된 바도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하여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다. 무슨 추 장관이 이 법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뻔뻔하게 국민들 상대로 자기 아들과 관련해서 수십 차례 명백한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그전에는 한 번밖에 발동된 적이 없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2번이나 했었는데 그 2번이 다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원인 무효의 판단을 했는데 그 2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을 왜 했느냐. 이 정권과 친정권 세력에 대한 수사, 특히 부패 수사를 막아보겠다 하는 일종의 사건 은폐용,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권력형 비리, 비호형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총장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윤 총장이 매우 불리한 게 보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 거냐는 거죠.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폭발해가지고 다음 여론조사 때 윤석열이 자기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 1등이 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한다든지 그리하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없지만 내년의 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게 될 것 같은 정도의 여론구조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2022년도 그때 대선도 어려워질 거라는 이런 느낌이 올 때는 글쎄요. 당초의 계획을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겠다는 거죠. 자, 이 밀어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의 인기가 폭발했다. 그래야 해서 야권에 다른 지금 후보자가 별로 없으니까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것이다. 그걸 윤석열 총장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요게 몇 가지 이제 변수겠습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자꾸 키우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서 추미애 장관이 뭘 하면은 그게 자충수로 되어 가지고 이 정권에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도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묘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된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운명적인 뭘 느끼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 역사적 순간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도 윤석열 총장의 이 운명을 한번 테스트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용감하고 권력 의지가 있느냐, 어느 정도 이 인내력이 있느냐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윤석열 총장이 역사적 인물이 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